이륜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I'm back. 네, 박수 한번 치시죠. 뭐 박수까지 쳐요. 저 너무 좋아요. 네, 드디어 이 자리에 앉은 제가 원래 이제 없는 2주 동안 여기 앉았거든요. 네네네. 이 자리에 무게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동환 기자가 저하고 하면서 뭐 그렇게 이제 당황한 모습을 못 봤는데 이 자리에 앉으면서 이제 진행하면서 막 당황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 인간이 왜 저러나. 그렇죠. 제가 사실 눈이 작거든요. 눈이 굉장히 작은데 원상 기자가 할 때는 동공이 엄청 걸렸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뭐 원상 기자가 못한 건 아니고 왜 제가 익숙치 않은 어떤 역할, 무게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가 이제 베이징 갔을 때 살짝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3주 동안 이 친구들이 너무 잘하면 어떡하나.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너무 잘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었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방송 시간이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조회수도 살짝 떨어지고. 그리고 좀 이슈를 좀 만들어서 좀 머리도 좀 받고 이런 거 좀 이제 원했었는데 굉장히 안전주의로 이렇게 하니까 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오늘 저랑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저희 약간 모토가 안 계신 동안에 사고나 치지 말자. 아니요, 사고 쳐야지. 사고 쳐야 돼. 그럼요, 막 쳐야죠. 그렇군요. 네네네. 그럼 또 조만간 출국하시면은 제가 그때는 한번 사고 한번 제대로 크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 마지막 주 KBL 롱 팩트 1부 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1부 순서인데 저도 지금 말이 좀 잘 안 풀리는데 바로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든 로이님이 크블도 쉬는데 다음 주는 유임원사의 올림픽 썰 갑시다. 이제 저희 댓글에 이제 많이들 달렸었는데 이동혁 기자께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시는데 뒤통수 보고 바로 알아봤다. 야, 그걸 알아봤어요. 그걸 알아보셨어요. 제가 정중앙에 앉았었거든요. 정중앙에 계셨습니까? 잘 보이는데. 진짜 거의 기사를 거의 폭격을 하시던데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베이징에서? 뭐 빡세게 그냥 일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스포츠지 기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낭만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살짝 이제 죽여주는 얘기를 하면 올림픽에서 저 한 4시간 5시간 잤나? 뭐 그 정도. 그리고 그냥 일했습니다. 물론 뭐 좀 더 이제 여유롭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일을 했는데 그리고 2월 달은 농구는 제가 뭐 전혀 잊었어. 뭐 유재학, 전창진 필요 없어. 나한테는 션트트랙과 컬링과 그렇죠. 발리에바, 조엘 엠비드, 제임스한테 필요 없어. 나는 발리에바, 한유,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옵션이었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저희 기자들끼리 하는 이 판타지를 또 선수 영입은 또 꼬박꼬박 하시더라고요.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부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이륜농구는 뭐 살짝 이제 제가 한 20일 정도 갔다 왔었거든요. 갔다 왔었는데 좀 잊었어요. 뭐 잘하겠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켜서 이렇게 봤는데 보통 이제 올림픽 가면 이제 MMC라고 메인 미디어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경기장으로 가는 이제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셔틀버스 타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때 이제 잠을 자요. 이런 걸 들으면서 잠을 잤는데 자장가처럼. 자장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듣는 순간 이제 잠이 싹 드는.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동환 기자가 이륜농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잘 자라 이렇게 들렸어요. 감미롭게. 좋습니다. 그리고 컬링 상당히 재밌습니다. 컬링 상당히 그렇죠. 쇼트트랙 재미있고. 저는 룰도 몰랐어요. 가서. 그렇죠. 또 갑자기 동계 스포츠가 사실은 낯선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죠. 저희 기자들도. 하계 스포츠도 좀 힘들긴 한데 동계 스포츠는 정말 규칙을 배우고 그다음에 가서 하고 수속 같은 느낌으로 갔다 왔어요. 이제 또 농구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준비는 좀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능바로님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동욱 기자께서 이렇게 중국에 계시는 동안 이제 KBL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불이 아주 크게 났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KBL 내 이제 이 코로나 확산 그리고 이후에 어떤
휴식기 때 또 이제 선수단에 계속 확진자가 생기면서 국가대표 차출이 결국에는 안 됐고 우리가 이제 월드컵 예선에 못 나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능파로님이.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농구협회 쪽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 얘기고 왜냐하면 플랜 B나 플랜 C를 갖다가 마련을 했다면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출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고 근데 이제 주 책임은 이제 KBL 고위수뇌부에 있는 거죠. 그렇죠. 고위수뇌부에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뭐냐면 사실 코로나에 대한 방역 대책 이 부분이 KBL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임 집행부의 그런 코로나 방역 대책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근데 그 상태에서 사실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했던 변수 이슈가 코로나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수가 생기면서 여기에서는 좀 더 뭐랄까 좀 복합적이고 좀 그 이전에 이제 2차원적인 어떤 대응이 있다면 지금 3차원, 4차원적인 어떤 대응을 갖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그냥 손 놓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 상태에서 현장의 얘기까지 못 들은 거죠. 예. 뭐냐면 현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기본적으로 KBL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뭐 고위 관계자분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방침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확산이 엄청나게 됐던 거고 그리고 뭐 어떤 팀들 같으면 뭐 12명씩 13명씩 걸리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됐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대표팀까지 가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확진자 뭐 최준영이라든가 뭐 장재석 선수도 걸렸고 그렇죠.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인재가 맞다. 예. 그 말씀하신 아농파로님이 말씀하셨던 그 인재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저는. 예, 제가 베이징에서도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 멀리서 계시면서 한참 바쁘신데도 잠깐 보시는데도 그렇죠. 한유 발리에바를 보면서 KBL이 왜 이럴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설명 잘 해주셨지만 또 이제 결국에는 대표팀이 이번 예선에 불참을 하고 지금 이제 어제자 이제 피바 쪽의 어떤 대응은 그러면 이후에 어떤 윈도우도 다 참여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월드컵 예선을 이제는 아예 못 치르는 상황까지 됐어요. 뭐 협회가 이제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좀 어떤 추가적인 어떤 변화를 좀 유도를 하려고 하겠지만은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파리 올림픽까지 다 이어집니다. 예, 왜냐면 올림픽을 가려면 월드컵에 대한 성적이 있어야 되고, 근데 월드컵을 못 나가는 게 지금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니까 그러면은 이 공백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대표팀 공백기가. 맞아요. 이 문제가 좀 큰데 아마 이게 피바도 좀 문제인 게 뭐냐면 피바도 사실은 여기가 이제 세계 그 전 세계 이제 농구를 갖다 관장하는 그냥 기구인데 이 피바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좀 주목구구신 게 있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이제 협상 카드 뭐 이런 걸 가지고 아마 할 것이고 거기에 제3의 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좀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피바도 그냥 원칙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플랜 B, 플랜 C가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파리올림픽까지 그러면 공백이 한국농구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좀 많이 안타깝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남자 배구가 제가 알기로는 좀 약간 이번에 저희랑 비슷하게 한 9년 정도 국가대표 공백이 생기면서 월드컵이나 이런 거 못 나가면서 국제 경쟁력이 최근에 확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물론 저는 뭐 배구 취재 기자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 2010년대 초반에 뭐 국제무대 인천 아시안 게임 전에도 뭐 월드컵도 나가고 뭐 이러면서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됐다는 인식을 스스로 좀 갖게 됐고 계속 뭔가 우물 밖으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어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또 국제무대 공백이 길어지면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쪼록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해결을 하려면 농구인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렇고 뭐 이동환 기자도 그렇고 여러 차례 뭐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사안마다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안진성 님이 김국찬은 부상으로 제대로 한 시즌 소화한 시즌 최근에 없다가 갑자기 한 시즌 소화하다 보니 체력적인 문제로 슈팅 난조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쭉 쓰셨는데 이제 저희 지난주에 이제 그 어떤 현대모비스 윙자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김국찬의 어떤 슈팅 난조에 대해서 4라운드, 5라운드에서 슈팅력이 확 떨어졌고 이게 현대모비스의 어떤 경기력에도 약간씩은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시고 그렇죠. 사실은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국찬 같은 경우 큰 부상을 뭐 이미 2번이나 당했던 선수고 이제 지난 시즌 뭐 시즌 아웃이 됐었으니까 이 부분 저도 굉장히 또 동의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력 감독의 성향이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해주기를 원해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선수의 미래에서는 그 어떤 잠재력을 갖다 가장 이제 최대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 과정이 사실은 만만치는 않거든요. 김국찬은 그 단계의 어떤 초입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휴식기가 있으니까 휴식기 이후에 김국찬 선수의 어떤 변모, 변화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또 좋습니다. 현대모비스전에서 저희가 또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뭐 핫 이슈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그 브레이크 때 그 코로나 뭐 확진된 선수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고 지금 이제 준비가 좀 어떻게 돼가고 있고 또 앞으로 동향이 좀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갖다 드릴게요. 자, 네. 오리온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거 준비하셨나요? 베이징에서부터? 아니요, 네. 그냥 막 나오는 거죠. 뭐. 그렇군요. 오랜만에 복귀 전 시원하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좀 밋밋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장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됐네요. 제가 너무 이렇게 순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액션들이 아마 다들 그리워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튼 저 들어가면은 오리온 이제 일단 20승 20패 현재 5위고요. 휴식기 팀 상황을 보면은 제일 최근에 24일에 팀 전체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이게 사실 오리온이 처음에 이제 몇 명 이렇게 나온 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확진자가 안 나오는 팀이었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구단 내부적으로 조금 약간 걱정하는 시선이 있고 지금 이제 신인 이정현 선수도 이제 좀 격리가 진행 중이어서 이게 휴식기 이후에 일정 때 이정현 선수의 컨디션이 바로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면 뭐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팀 훈련을 처음 이제 오랜만에 실시를 했는데 이게 확진자도 많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하는 상황이었고 거의 뭐 운동 자체를 못했던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외국 선수들은 컨디션이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심은 두 선수입니다. 이제 이정현 선수가 아마 이제 3월 다음 주죠. 다음 주 정도 되면 확진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가 되면서 팀에 합류를 할 텐데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제 아파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컨디션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 부분이 좀 문제고 또 한 명 선수 한호빈 선수가 또 이제 자가격리 면제래. 제가 면제가 됐거든요. 제가 오늘 풀렸어요. 오늘 풀리셨군요. 네, PCR 검사를 받았고 이제 음성 받아서 풀렸는데 한호빈 선수가 이제 자가격리 해제가 딱 되면서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지금 합니다. 그렇게 이 두 선수가 지금 오리온에서는 뭐 주전급 또는 이제 그 식스맨급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좀 끌어올리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다행인 점은 이제 이대성, 이승현 또 할로웨이 이 세 선수가 사실은 코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의 이제 컨디션은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괜찮은데 지금 이제 10개 구단에서 하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들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오미크론 지금 이제 그 변수겠죠, 변화겠죠. 그 부분에서 한번 걸리고 나면 자연적으로 어떤 항체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는 그나마 걸릴 확률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걸리는 상태에서 뭐 이제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한 플레이오프까지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추가 확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코어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안 걸렸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그렇죠. 부분이 네네. 있는 거죠. 사실 뭐 이대성이나 이승현 선수가 만약에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오리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오리온은 그래도 그나마 잘 이렇게 적응하고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전후로 어떤 구덴베드 저희가 이제 각 팀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오리온 보면 이제 사실 저희가 저번에 올스타 휴식기 때 6강팀 결국 예측하는 걸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유동혁 기자께서 오리온 이 세 빅3가 어떤 좀 안정감이 생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거기에 메이스까지 얘기 덧붙였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그 이제 그 어떤 이번 휴식기 이전 4경기에서 오리온은 3승을 챙겼는데 여기서 그냥 거의 이대성, 이승현, 할로이가 약간 다 해먹는 느낌을 보여주면서 지금 약간 안정이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6강 안정권에 슬금슬금 들어가는 물론 아직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오리온 입장에서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승 20패 지금 5할 승률을 가지고 있는데 오리온은 여전히 좀 불안하죠. 불안하고 근데 기본적인 어떤 객관적 전력은 있는 팀이니까 거기에 이제 코어
이 이대성, 이승현, 할로웨이 이 세 선수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우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쵸. 근데 이 세 선수가 좀 버티면 5할 승률을 좀 가지고 가면서 6강 언저리에서 뭔가 이제 승부를 갖다 보지 않을까. 이 팀은 솔직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이정현 선수가 지금 공수 페이스가 좀 주춤하고 이런 그 코로나 변수 때문에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변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가 특히 5라운드 들어서 경기력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강호준 감독님도 코멘트도 뭐 인터뷰에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보면 이제 공격에서는 이제 조금 더 사실 저돌적인 모습 보여줘야 될 때 오히려 약간 아무래도 베테랑들이 많다 보니까 뛰어난 베테랑들이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주저함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수비에서는 사실 이 선수가 기본적인 수비력은 저희가 좋다고 늘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몸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프로 무대에 온 선수고 그런 압박 능력 그리고 순간적인 스틸 이런 것들까지 괜찮은데 이게 약간 압박을 가하는 정도랑 이런 에너지 레벨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신인이기 때문에 오는 뭐 체력적인 어떤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요거를 이제 안정화하는 게 사실은 남은 어떤 라운드 그리고 향후 이정현이 계속 고민해야 될 어떤 이슈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신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해왔던 패턴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게다가 그렇죠. 이제 뭐 KBL의 어떤 일정이 그렇게 뭐 널널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이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 사이클이 좀 떨어지는 그 시점 거기에는 뭐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활동력이 자연히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뭐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뭐 경기 지배력이 확 올라 있는 MVP급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차이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면 부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 선수의 롤이 기본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슬럼프가 닥쳤을 때 특히 시즌급 선수가 이제 슬럼프가 닥쳤을 때는 롤이 명확하면 그 롤을 일단은 잡아가면서 뭔가 기복을 줄여가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롤 자체가 이제 좀 프리한 롤 지금 상태에서 뭐 1번도 봤다가 이대성 선수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대성이 2번에 왔을 때 이정현 선수 1번 하면서 메인 볼 핸들링을 했다가 또 이대성이 이제 했을 때는 또 2번을 막 그 오프 더 볼 움직임으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 어떤 틀이 기본적으로 좀 안 잡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정현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으로 좀 메워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기복이 이 선수의 사이클 기복이 생기면서 더 그 기복의 낙폭이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롤을 갖다가 좀 더 뭐랄까 섬세하게 좀 다듬어줘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그런 기복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어떤 완충 장치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정현 선수의 어떤 그 공수 기복을 갖다가 설명해주는 그런 핵심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오리온에서 이 오리온의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5할 승률 이상으로 팍 치고 올라가면서 뭔가 초상승세를 달리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지. 근데 이정현 선수가 여기서 어떤 변수, 어떤 역할을 갖다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19승 23패 6이고요. 네, 여기 휴식기 어떤 팀 상황을 보면 사실은 좀 DB가 이 코로나 여파를 뭐 기사로도 좀 많이 얘기하자면 좀 많이 받은 팀입니다. 네. 확진자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네, 외국인 선수가 못 뛰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오브라이언트도 걸렸었고 이후에 어떤 국내 선수들도 좀 확진자가 대거 좀 나온 팀이었고 사실 이제 오죽하면 이게 프런트까지 다 이제 좀 많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아까도 뭐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이제 좀 많이 걸리고 잘 넘어가면은 오히려 이제 이후에 어떤 일정에서 어떤 이런 여파를 좀 줄이는 어떤 이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좀 약간 뭐랄까요 좀 빨리 안 좋은 상황을 겪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25일부터 팀 훈련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레나드 프리먼이 사실은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 못 뛰다가 지금 이제 복귀를 노리고 있는데 주말까지 치료를 진행했고 3월 첫째 주 뭐 요번 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부터 정상 훈련 소화하고 아마 이제 휴식기 첫 경기 3월 4일인데 요때 복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DB 같은 경우는 공동 6위 지금 LG와 지금 19승 23패를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긴 해요. 중위권에서 그 가장 큰 키를 잡고 있는 거는 DB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현대모비스까지는 6강에 어떤 뭐 살짝 안정권 이렇게 걸쳐 있고 지금 KGC도 살짝 위험하죠. 네, 그렇죠. 네, KGC도 살짝 위험하고 왜냐하면 DB하고 이제 4.5게임 차 정도 나기 때문에 LG와 지금 DB가 지금 공동 6위인데 만약에 오리온이 여기서 뭔가 이제
약간 좀 떨어진다 이렇게 돼버리면 LG와 DB가 동반 상승을 하면서 뭔가 중위권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DB가 지금 보면 일단 오브라이언트는 개인적인 능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나드 프리먼은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옵션 중에 가장 견고한 선수 중에 하나. 즉 이 두 선수를 따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팀의 보탬이 되는 1옵션, 팀의 보탬이 되는 2옵션 뭐 요 정도. 그 조니 오브라이언트는 이제 폭발력을 좀 더 가하면 좀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인데 이게 결합이 돼 버리면 40분 내내 DB의 어떤 전력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단단도 아니고 단단해지죠. 예. 게다가 지금 김종규도 사실은 부진해요. 그렇죠. 예. 근데 강상재가 나름 3번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이제 기름칠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호응 같은 경우에도 외곽에서 어떤 득점력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조합을 DB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뭔가를 맞춰간다 이렇게 되면 DB는 꽤 단단해질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이 팀이 사실은 그 이제 이 강상재 복귀 이후에 보면 사이클이 굉장히 뭐 오리온도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되게 왔다 갔다 해요. 네네.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제 상승 곡선 탈 때와 하향 곡선 탈 때 보면은 상승 곡선 탈 때는 이제 원래 계획했던 이 빅 라인업이 정상 가동될 때, 네, 예, 그렇죠. 로테이션 풍부할 때. 근데 하향 곡선 때는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강상재 자명 증세나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부상 이런 걸로 이 라인업이 정상 가동이 안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DB는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빅 라인업만 건강하게 제대로 돌아가면은 이 팀은 굉장히 말씀하신 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오리온과 DB의 차이점은 기복이 있는 차이점은 뭐냐면 오리온은 약간 죄송합니다 오리온 팬들 천민농구 같아요. 근본이 없어. 이제 탐관오리에서 천민까지. 기복이 있는데 이 기복의 어떤 이유를 몰라요 지금.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져 있는데 근데 이제 DB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중인 농구. 네, 중인 농구. 뭐냐면 왜 그런지는 알겠어. 이동희 씨 얘기했다시피 이게 트리플 포스트 그러니까 그 강상재 선수를 강상재 선수의 빅 라인업이라고 치자고요 우리가. 뭐 이상범 감독이 트리플 포스트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트리플 포스트가 보고 있지만 빅 라인업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는 DB가 무서워요. 그래서 상승세를 타는데 여기에서 뭔가가 쪼개진다. 예를 들어서 오브라이언트가 나가고 또는 김정규가 부진하고 강상재 이렇게 됐을 때 로테이션이 꼬이면서 패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이 어느 정도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농구를 해요 지금 DB가. 근데 그 빅 라인업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올라오는데 이게 그래서 레나드 프리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브라이언트 레나드 프리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김종규가 부진하면 윤호영이나 강상재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고, 그렇죠. 또는 뭐 윤호영이 부진하거나 강상재가 부진하면 김종규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니까.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DB는 무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중인에서 어떤 양반으로 가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죠. 이거 계급제를 갖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는 이제 조선시대 이시왕조가 굉장히 무능한 왕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비유적으로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DB 이번 시즌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약간 하나 개인적으로 의문이었던 게, 그러니까 이제 이상 감독님들 이제 이 허웅의 어떤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즌 시작 전부터 컵대회 때부터 늘 강조를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허웅 선수는 사실 오프볼 무브가 굉장히 많은 선수잖아요. 이게 뭐 이제 어떤 슈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허웅에게 맞는 어떤 이제 공격 방법이라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허웅의 오프더블 무브 활동량 보면은 이게 과연 볼 핸들링을 줄이고 저거를 저렇게 늘리는 게 과연 이 선수의 체력에 도움이 되는가? 저 진짜 약간 근본적인 생각 혼자서 해봤을 때 이런 의문도 살짝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는 얘기. 저는 이 얘기가 딱 맞는 얘기가 뭐냐면 DB가 가장 이상적인 어떤 팀 전력을 가질 때는 어떤 거냐면 허웅은 그냥 이제 클러치 타임의 날카로운 비수예요. 이 비수를 감춰놨다가 뭔가 찌를 때 팍팍팍 찌면서 많이 묻다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네. 처음부터 막 이렇게 휘둘러봐. 처음부터 허웅을. 그러면 힘이 다 빠지죠. 그 비수가 뭐고 나발이고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비수도 날이 무뎌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허웅이 하드 캐리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팀 시스템을. 그렇죠. 근데 그 하드 캐리 하지 않기 위한 전제 조건이 빅 라인업.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허웅뿐만 아니고 사실은 허웅의 그 백코트 파트너
여기가 지금 DB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준희도 있고 이용우도 있고 뭐 정호영도 있고 박찬희도 있고 박경성도 있는데 네. 양은 많은데 질이 부족해.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올림픽으로 치면 동메달은 엄청나게 따요. 한 10개씩 따. 금메달이 네. 없어. 뭐 이런 식인 건데. 그렇죠. 예. 이런 식인 건데 이게 만약에 빅라인업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호응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라인업 그러니까 한 자리는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DB의 어떤 특유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로테이션의 뭐랄까 시너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약점이긴 하겠지만 네. 그게 플레이오프에서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정규리그에서 어느 정도 뭔가가 딱 나올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저는 이 DB의 빅라인업 가동은 이거를 좀 이꼴로 다른 말로 설명하면 강상재 3번 플러스 포랜들로 활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뭐 이제 김종규 뭐 오브라이트 높이 활용도 있지만 핵심은 강상재의 핸들러 역할이고 결국에는 이게 바로 어떤 허웅이 그 이제 비수 마이무트 하기 전에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강상재가 대신 칼 휘둘러 주면서 그렇죠. 이봐 이렇게 시선을 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4쿼터 되면 허웅이 나와서 마이무트 아이가 이렇게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결국에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 강상재 3번 잘할까? 이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의문이었는데 뚜껑을 이제 열어보기 전에는 그게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요게 굉장히 이제 요 정규리그 막판까지 요거 안정화가 계속 잘 이루어지면은 어떤 이제 DB가 뭔가 또 한 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게 또 좋은 것들이 뭐냐면 DB가 사실은 강상재 선수 스카티 피페나 또 그 지금으로 치면 고든 헤이우드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석점도 써고 패스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리바운드도 좀 잡고 뭐 이런 이제 팔방민영이 돼야 되는데 강상재도 상무에서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체력적인 불안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부상의 어떤 우려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레나드 프리먼이라든가 오브라이언트가 두 선수가 이제 동시 기용을 하면서 뭔가 해주면 강상재도 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DB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만약에 잘 이루어지면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전처럼 지지부진화 되는 거죠. 그러면 6등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제 19승 23패, DB와 함께 공동 6위고요. 네.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 격리 대상자가 5명 있었는데 27일로 다 격리가 해제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추가 확진자는 없고요. 지금 이제 LG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른 팀에 비해서 확진자가 좀 늦게 나와서 네. 예, 추가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좀 팀 운동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LG는 지금 공격농구를 하겠다 했지만 우리 LG는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수비 농구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진짜 완전 늠농구. 네. 완전 저득점의 늠농구고 사실 이걸 할 때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같이 너랑 우리 서로 뭐 득점 주고받자 이렇게 하면은 안 풀린 경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무서워요 LG는 지금. 왜냐하면 그 아셈 마레이라는 아주 걸출한 걸출한 어떤 그 외국인 선수 정말 특별한 1옵션 굉장히 늠농구의 대장. 그렇죠. 늪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중심으로 이제도 이간이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력도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활동력이 있고 압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합이 됐을 때 여기에 이승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LG는 가장 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그거 말고 LG가 공격농구 할 수 있는 자원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이제도 이간희 선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선수들이 거의 뭐 매경기 폭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시즌 중반 이후에 약간씩 얕은 안조가 둘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LG가 뭐 서민수, 정희재 이쪽의 포워드 라인이 폭발력이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4라운드부터 팀의 어떤 핵심 코어가 된 이승우가 사실은 어떤 이제 공격에서도 좋지만은 어쨌든 이 선수도 수비 기반의 어떤 에너지 넘치는 어떤 트랜지션 공격수에 그렇죠. 가깝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색깔이 오히려 더 강화가 되는 느낌이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LG가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어떤 팀에게도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계속 그렇죠. 풍겨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은 아셈마레인데 아셈마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량은 좀 떨어지지만 다른 부분이 거의 만렙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팀에 좀 강한 뭐 예를 들면 KGC한테 좀 강하고 그렇죠. 뭐 현대모비스 쪽하고 하면 좀 이제 좀 약해지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약점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본빵은 하고 간다. 그렇죠. 기본빵 플러스 알파를 하고 간다.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좀 LG가 지금 약점이라고 그러면 뭐 기본적인 약점은 이제 윙맨 자원이고 그게 이제 객관적 전력에서 LG 어떤 한계점을 보여주긴 하는데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건 이가린 선수의 어떤 슛 셀렉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그러니까 늠농구에 초점을 맞추면 이관희 선수의 슛은 그냥 보너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공격적인 측면에서 사실 좀 과감하게 좀 오히려 해줘야 되는 네. 수비 기반인.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 아센마레한테 그러면 계속 포스트업을 맡길 거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잘하고 있고 또는 뭐 이관 이제도 2대1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센마레가 지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센마레가 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치니까 그걸 많이 안 쓰고 포스트업을 하는데 이 포스트업만으로 강팀들을 다 상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관이나 이제도 쪽에서 뭔가 이제 그냥 터져야 되는데 이 터지는 게 사실 이 두 선수가 만약에 수비를 잘하면서 이것까지 터지면 이 선수들이 그렇죠. 예, MVP 레벨이지. 그렇죠. 예. LG가 그러면 지금 6위 싸움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 높이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LG가 말씀대로 이제 그러니까 수비에 일단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특히 이제도 이관이가 또 수비가 괜찮은 선수들, 기여도가 높은 선수들이라서 사실 체력적 부담이 진짜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승우가 요거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이 선수들은 가드기 때문에 또 볼음방 같은 것도 담당을 하고 공격 세팅까지 처음에 다들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야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조금 약간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관이나 이제도의 어떤 수비 부담을 갖다 좀 줄이고 공격에 초점을 맞춰 이렇게 되면 수비 쪽에서 구멍이 생기면서 LG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강점이던 그 저득점 농구 또는 늠농구가 구멍이 생겨요. 그렇게 돼버리면 LG 입장에서는 경기는 공격에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된 것 같은데 승패를 보면 좀 뭐랄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확 밀어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뭔가 길이 열릴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걱정되는 것은 그러니까 LG가 이제 운동 시작해서 베이징 가 있는 동안에 이제 41점 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공격이 안 풀리는 게 너무 심하게 안 풀리는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비로 거의 뭐 접전으로 끌고 가도 결국에는 공격이 안 터져서 약간 내주고 약간 이런 것들이 6강 안정권에 들어가는 데는 약간 또 한계가 좀 보이는 이런 느낌도 사실 좀 있거든요. 예.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 네네. 그 경기만 보면 복장이 터지겠죠. 뭔 저런 팀이 있나. 그렇죠. 뭐 저런 팀 있나. 근데 늠농구 하다 보면 41점 넣을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넣으면 안 되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LG 같은 경우는 매치업 상성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굉장히 그 연관성이 많은 팀이에요. 이 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레이가 막히면 이제도나 이관이가 뭔가 뚫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는 그럼 놀고 있나? 그러니까 백코트 예를 들어서 이 세 명만 딱 막으면 그러면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두 명만 막는다고 쳐요. 이제도가 막히고 그다음에 마레이가 막혀요. 그럼 이관이가 뚫어야 되는데 이관이가 뚫었을 때 슛 셀렉션이 약하니까 이 선수가 터지는 경우에는 그다음은 뭔가 따라가지만 이 선수가 지금 막혀버리면 그러면 지금 LG는 공격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LG 지금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G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강에서도 이 LG는 6강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 팀이 우승을 노리는 팀이 아니잖아요. 6강 가는 팀이잖아요. 지금 그쵸. 기본적으로.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늠농구 하는 게 맞고 늠농구를 하다 보면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상태에서 그러면 상대 매치업 상승이 굉장히 안 좋은 팀 예를 들어서 SK 같은 팀 원희가 마레이 수비를 갖다 열심히 해서 잡고 오지현이 연소도 와가지고 이관이나 이제도를 잡았어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공격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툭 떨어질 수 있죠. 그럼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T 포맷을 바꾸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대로 밀어붙이는데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공격 작업에서 좀 더 효율적인 작업이 뭔가를 살짝 그냥 수정해 주는 정도. 이 정도만 하면 저는 LG는 될 것 같아요. 지금 LG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름 지금 시즌을 잘 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여기에서 그 부작용을 갖다 풀기 위해서는 이 방향 설정을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인 가지를 갖다 탁탁 쳐야 되는데 근데 방향을 틀어버리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고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대신에 이 세컨 유닛 사무엘슨이 경기력이 진짜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좀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견고하지 않아요. 이 선수를 지금 이 선수를 좀 이렇게 교체하는 뭔가 이제 수정을 해줄 필요가 좀 있지 않나. 레나드 프리만 같은 그 정도 수준의 선수. 물론 그 정도 수준의 선수를 갖다 맞추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아니면 아예 공격적인 선수. 예를 들어서
인삼공사의 화이트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를 좀 바꿔주면서 뭔가에 활로를 뚫는 게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현대모비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26승 18패 3위로 휴식 기전 일정을 마쳤고요. 25일 기준으로 한 3-4명 정도 확진자가 있었는데 27일에 격리가 다 해제됐고 각자 이제 또 그룹을 나눠서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팀 운동은 지금 좀 못 하고 있는데 3월 5일 부터가 이제 첫 경기여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구단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2월 28일 지금 이제 방송 녹화를 갖다 하고 있는데 이날 기점으로 오늘부터 다들 이제 팀 훈련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장재석 선수 제외하고는 이제 뭐 확진자는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장재석 선수 같은 경우는 3월 5일날 경기가 있는데 이날 이제 출전이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고 자 일단 뭐 현대모비스는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좋아지고 있고 시즌 성적도 26승 18패 3위면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들어갈 수 있고 더 잘 되면 4강 직행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죠. 그렇죠. 예, KT가 워낙 좀 불안한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거의 2위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모비스가 1라운드 이후에 어떤 성적만 놓고 보면 거의 뭐 SK 다음이에요. 네, SK 다음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 정도로 페이스가 좋고 역시 이제 뭐 저희가 뭐 자주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우석, 라션 토마스 중심의 어떤 이 트랜지션 그리고 수비력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강화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사실 좀 불안한 경기들도 있는데 그 경기들 보면은 이 기반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접전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집중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약간 그런 어떤 유재학 감독님들 지적하셨던 어떤 접전 승부의 어떤 노련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해지는 이런 경기로 가고 역시 또 이제 그 어떤 더블 뎁스 이 더블 스쿼드를 활용을 해서 윙을 엄청나게 풍부하게 돌리는 이런 부분도 현대모비스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아마 뭐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쭉 이렇게 가면서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생기는 어떤 경험치를 갖다가 계속 먹일 그런 생각일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사실 이우석, 뭐 서명진 이런 선수들이 좀 더 치고 올라오면 현대모비스는 좀 더 이제 시너지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정도에서 계속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원성 기자랑 할 때도 이 선수의 문제가 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기억이 있고 유도 선수 같은 경우도 이 유재학 감독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좀 노련함이 없다. 예,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나 어떤 플레이에서 어떤 운영의 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못 살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그냥 단순히 나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우석 선수 이런 모습은. 그렇죠. 지금 뭐 이우석 선수만 놓고 보면 더 이상 바라는 거는 좀 욕심 아닐까. 그렇죠. 이 나이 때 이 선수 이렇게 그렇죠. 이 선수가 만약에 노련함까지 있으면 아마 민증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나이를 속이는 게 될 거예요 아마. 형, 우석이 형. 그렇죠. 실제로는 형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우석이 형 그러니까 바스켓 코리아 김우석 기자님. 몇 명 없는 제 형 중에 한 명이에요. 이재범 기자, 김우석 기자. 그렇죠. 형, 그렇죠. 저희가 또 지방 현장 가면 자주 뵐 수 있는 분들이죠. 동네 형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동혁 기자를 형이라고 부르게 될 날이 올까요? 그럼요. 지금 해도 돼요. 뭔 상관이에요? 할게요. 아주 카메라 앞에서 두들겨 맞을 것 같아요. 나 좋아. 난 너무 좋아 지금.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약간 연로해지면은 그때 이동혁 기자가 허락하면은 나중에. 저는 항상 그래요. 형이라고 부르라고. 네. 아닙니다. 괜찮아요. 진짜. 이 인자의 미소 속에 뭔가 이건 봐라 약간 이런 게 들어있어서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눈치챘어? 네. 아니에요. 장난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현대모비스가 뭐 좋은 점이 일단은 지금 말해 사실은 시즌 전 기대치랑 비교를 하면은 사실 지금 3위라는 성적은 예상을 거의 못했던 수준이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2위로 4강 직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션농이 나가고 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변화들이 생기면서 이번 시즌은 6강이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희도 했었는데 지금 성과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게 사실은 중위권이 약간 생각보다 중위권 팀들의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현대모비스에게 이득을 준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좀 예상 밖입니다. 정말 예상 밖입니다. 이 팀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인들을 좀 잘 키운다. 그리고 최근 한 2년간 FA를 많이 잡아왔는데 많이 잡아오면서 로테이션 폭을 갖다 넓게 하고 그래서 어떤 변수에 대한 대책 능력은 뛰어나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사실은 좀 더 도망가야 될 팀들 뭐 예를 들어서
DB도 살짝 좀 그렇죠. 기대 이하였고 오리온도 기대 이하고 지금 같은 상태에서 그리고 KGC 좀 그렇죠. 기대 이하고 이런 이제 반사작용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팀들이 솔직히 그 제 전력을 갖다 이렇게 발휘를 갖다 했을 때 현대모비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패배 수가 좀 더 쌓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경험치 부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아깝게 패한 경기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계속 가면서 뭔가 이제 경험치를 갖다 매긴다면 플레이오프에 굉장히 최대 다크호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다크호스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번에 플레이오프 뭐 이제 6강이 일단 확정이 돼야겠지만 네. 시리즈별로 예상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어려운 어떤 시즌인 것 같습니다. 예상이.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보면 맞대결 이렇게 그 성향을 이렇게 봤을 때 SK가 의외로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를 잡긴 하는데 그리고 힘의 어떤 우위로 오면서 잡긴 하는데 굉장히 좀 까다로워해요. 고전하는 경기들이 네,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또 줄서기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KT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팀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T 이제 22일부터 팀 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확진자가 좀 빨리 발생해서 오히려 조금 이제 빨리 격리 해제되고 운동도 시작한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증상이 좀 강했던 선수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28일 오늘이죠. 28일부터는 팀 코트에서도 이제 팀 훈련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KT가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 태풍이 몰고 왔던 팀이죠. 막 12명, 최대 12명이 지금 확진이 됐었는데 다 나은 상태고 지금 한 명, 뭐 김윤태 선수 정도만 이제 지금 좋지 않은데 뭐 이 선수도 이제 조만간 아마 합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KT가 사실은 브레이크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팀이 한 4라운드부터 엄청 주춤하고 그 사이에 SK가 15연승 달리면서 약간 1위 싸움이 갑자기 확 맥이 빠져버린 약간 이런 구도가 되긴 했는데 지금 근데 사실 KT가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발생했느냐. 사실 이게 저희가 몇 번 언급했지만 스몰 라인업, 빅 라인업 어떤 활용 이슈. 이제 지난주에 원서영 기자랑 같이 얘기할 때는 이 라인업 활용을 좀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먼저 우리가 카드를 꺼내고 상대가 그거에 맞춤 카드를 꺼내게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KT는 보면은 상대 카드를 보고 우리가 맞춤 카드를 꺼내는 KT 정도의 전력의 팀이 이런 게 아쉽다.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야.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감미로워서 그래요. 네. 네.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석연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게 사실은 이후에도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많이 팬들 사이에서나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온 것이 역시 이제 이 김동호, 김영환의 동시 활용이 과연 현명한가? 스몰 라인업은 오케이. 근데 이 두 명을 동시에 활용하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여기에 양호석까지 붙였을 경우에 뭐 여기에 뭐 이제 허원을 붙이고 또 외국 선수 라렌이 나오면은 라인업 전체가 수비 활동량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이런 경향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손흥민 감독님이 조금 약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또 하윤기 나왔을 때 이제 좀 경기력이 반전되는 상황들이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슈가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팀은.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예리한 지적이라고 봤던 게 뭐냐면 KT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라인업을 갖다 가지고 가면서 뭔가 실험을 하고 그 상대가 따라오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스쿼드의 힘이 있어요. 이 팀은 그죠? 힘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상대 스쿼드에 좀 맞춰서 가는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예리한 지적을 갖다 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딜레마가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지금 현대모비스가 3위고 KT가 2위인데 일단은 KT는 우승을 올 시즌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지금 상태에서는 4강 직행을 가야 돼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살짝 무서워. 그런 상태에서 과감한 어떤 테스트를 갖다 진행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성향을 봤을 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 그 요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저는 그 여기에서 그러니까 김동욱, 김영환을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뭔가 이 선수 두 선수가 이제 대표적인 그건데 이 두 선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활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KT의 라인업은 제가 볼 때는 KT에게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때 쓰기가 쉽지. 플레이오프 때 만약에 쓴다면 쓰는 것 자체가 좀 자충수인 것 같고 거기에 노란 선수 한 명 정도 배치를 하고 그 선수가 20분 정도 확 뛰고 난 다음에 그 팀의 어떤 스피드를 맞춰주고 난 다음에 그냥 나와서 다른 선수가 넣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외곽에서의 어떤 압박 2대2 수비의 어떤 그 단단함 이런 걸 하면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는 거
네. 이게 지금 저는 KT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이제 KT가 그 박지원 선수를 이제 네. 투입을 할 때 한 번씩 이제 성적하면 3가드 한 번씩 돌리거든요. 네. 이게 오히려 되게 좀 보기 좋아 보였어요. 이게 결과는 둘째치고 약간 이런 과감함, 예, 오히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능동성이 보였고 사실 또 박지원 카드가 나름 효과를 봤었거든요. 투입될 네. 때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KT는 만약에 이 5, 6라운드 남은 어떤 일정에서 상대 팀들이 어떤 상수라고 생각하는 거 외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려면 박지원 카드를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하면서 예측 못한 어떤 경기 내용을 보여주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뭐 사실 이 팀이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드러났는데 유일하게 어떤 박지원을 활용했을 때 어떤 몇 가지 변수 물론 이게 뭐 경기 결과를 막 좌지우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변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강팀끼리 경기에서는 이런 변수 하나가 크게 작용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박지원 활용이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선수가 다른 어떤 KT 선수에게 없는 어떤 사이즈라든지 어떤 트레이션 그리고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그 KGC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박지원 선수가 상당히 좀 큰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동안은 좀 좋지는 않았죠. 그렇죠. 뭐 이 네. 선수의 이제 약간의 소심함도 있고 슛의 어떤 약점들도 있고 근데 이 선수는 써야 되는 선수예요. 그렇죠. 특히 플레이오프나 큰 무대를 가면 이 선수의 수비 약점이 뭐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뭐 거기에서 이제 박지원 선수가 뭐 스스로 이제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속공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비 능력이 좋은 선수로 이제 그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에서 좀 두려워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선수를 갖다 끼워넣기 위해서 3가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또 다른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문제고 허운 정성우 박지원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떻게 쓰고 여기에서 그 프런트 코트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운 박지원을 쓰고 여기에 김영환이나 어떤 김동욱을 쓰고 그다음에 하윤기를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양홍석을 쓰고 그다음에 라렌이나 뭐 마이어스를 갖다 쓴다든가. 이 조합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정리가 잘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박지원 카드가 딱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 가장 무서운 조합이 어떤 변수이고 그렇게 했을 때 세컨 유닛이 어떻게 좀 변화하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여기에 김영환이나 뭐 예를 들어서 김동욱을 쓰고 양홍석을 쓰고 호흡 원가드로 쓴다. 이렇게 됐을 때도 통할 수 있죠. 어떤 팀들에게는. 근데 활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는 그만큼 무서움이 덜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SK가 15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스피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쭉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근본 아닙니까? 근데 KT가 그런 근본이 살짝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트랜지션도 잘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김동욱대로 지쳐가지고 사실은 공격에서 좋은 역할을 했는데 공격도 안 되면서 수비가 확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 갖다 보였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잘 작업을 하느냐. 이게 남은 정규리그의 문제점이고 저는 뭐 모비스가 지금 이제 2게임 차로 따라왔지만 성적에 지금 KT는 집중을 하긴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이런 테스트를 살짝 가미를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이제 주도적인 그 라인업을 찾아가는 그런 테스트. 이걸 할 때 성적이 올라가지. 그렇지 않고 이전처럼 뭐 수동적인 그런 걸 한다 그래서 1승에서 따내면 좀 더 뭐랄까 좀 힘겨워지지 않을까. 오히려.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 1위 농구 자 일부를 갖다 해봤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뭐 시몬스 같았어요. 편안했어요. 시몬스 침대. 예, 너무 마음이 너무 편해서 무임승차한 기분. 저는 조만간에 브루클린으로 갑니다. 네. 다른 데로 가시나요? 네. 벤 시몬스. 그렇군요. 네. 브루클린으로 갑니다. 네, 좋습니다. 케빈 듀란트와. 떠나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뭐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